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서재에 오신 여러분, 퍼플 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몰입의 완성입니다. 저자 캐리 오버브루너, 출판사 현대지성. 당신의 꿈과 실행의 격차를 메워줄 30일 몰입 특급 솔루션. 지은이, 캐리 오버브루너는 흑수저 출신에다 말을 심하게 더듬어 어릴 때 학습장애 진단을 받았다. 무슨 말만 하면 바보 취급을 받았기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고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져 청소년기를 보냈다. 의사소통 능력이 제로에 가까워 불안감으로 자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힘든 세월 내내 글을 쓰겠다는 꿈은 간직했다. 5살 때 로봇 마이티와 주인 마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몇 년 동안 시, 소설 등의 글을 계속 써나갔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과 깊은 인간 이해에 기반한 글로 엮은 10권의 책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USA 투데이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정받았다. 사람들이 일과 삶에서 해킹 차단력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100만 명 이상에게 자기 정체성과 동기를 파악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왔다. 베스트셀러,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의 저자 정주영 작가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고 뇌를 움직이면 몰입이 생기듯 이 책은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짚어준다. 꿈은 크지만 그 꿈을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갈지 막막했던 나를 위한 체계적인 멘탈 훈련들이 맞춤형 PT처럼 잘 짜여 있으니 하루 한 스텝씩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며 1일차 관심, 내 이야기 쓰기. 단순했던 일상을 기억하는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삶은 어렸을 때 참 단순했다. 적어도 꿈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했다. 보통 오후가 되면 상상은 현실이 되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꽉 찬 메일함과 일정 빼곡한 달력, 글로벌 주요 뉴스, 미미한 수익 속에서 살고 있다. 확실히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다. 누군가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우리 삶을 굴리고 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똑똑히 느끼고 있기에 아무도 이를 알려줄 필요도 없을 정도다.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삶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더 편하다는 이유로 자동 조종 모드를 켜놓고 살아간다. 적어도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을 때는 스스로 그렇게 변명한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삶에 안주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젖혀두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산만한 삶은 결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실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루지 못한 꿈은 폭우에 흠뻑 젖은 두툼한 코트처럼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우리는 이런 무력함을 바쁜 생활, 방해 요소, 번아웃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탓으로 돌리지만 진짜 원인은 그 모두를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킹을 당했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부터 전하자면, 사실 당신은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조차 못하고 지나치고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몇 분 뒤 해킹당할 것이다. 아마도 이 페이지를 다 읽기도 전에 말이다.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 컴퓨터, 전화, 휴대폰, 은행 계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해킹은 앞서 말한 해킹 모두를 합친 것보다 피해가 크다. 바로 우리 뇌가 그 대상이다. 굉장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꿈을 현실로 만들 생각에 들떠 시작한다. 하지만 일이 터진다. 어느 순간 실천을 뒷전으로 미루고 아이디어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관심이 딴 데로 갔을 수도 있고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다. 당신만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다. 해킹이란 간단히 말해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시스템이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해킹 대상으로 전자기기를 떠올리지만 인간 역시 해킹을 당한다. 우리 몸은 호흡계통, 순환계통, 소화계통, 면역계통을 비롯한 여러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한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해킹한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국 리서치 기관 디스카우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하루 평균 2,617번 터치한다.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5,427번이나 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을 30초 이내로 사용하며 이런 시간은 하루 전체에 걸쳐 분포한다. 멀티태스킹이 우리를 해킹한다. 멀티태스킹, 더 적절한 말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번갈아 가며 처리하는 방식. 스위치 태스킹은 생산성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린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자매체를 이용한 멀티태스킹은 대마초 흡연보다 IQ를 더 크게 감소시킨다. 멀티태스킹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인지 활동만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해킹한다. 미국인은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소셜미디어에 소비하며 대부분 계획되지 않고 업무를 중단시키는 짧은 시간 조각들이다. 동영상 스트리밍이 우리를 해킹한다. 동영상 마케팅 회사 릴앤릴에 따르면 인류는 넷플릭스 동영상 시청에 매달 110억 시간을 소비한다. 광고가 우리를 해킹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5,000개의 광고를 본다. 단단히 각오하라. 지금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량은 12시간마다 2배로 늘어난다. 중요한 것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매 순간 디지털로 연결되게 한다. 2부 완벽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가? 8일차 진전 실현 과정 추적하기. 아이디어는 씨앗과 같다. 어떤 아이디어는 작은 결과를 낳고 어떤 아이디어는 큰 결과를 낳는다. 어떤 씨앗은 빠르게 결실을 맺고 어떤 씨앗은 느리게 결실을 맺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둘의 차이를 안다. 옥수수는 한 계절을 간신히 살아남는 반면 거대한 삼나무는 1200년 혹은 1800년까지 살아간다. 우리는 삼나무만한 아이디어를 옥수수 때만한 아이디어가 자라는 속도와 비교한다. 그러다 보면 노력을 쏟다가 다 때려치우고 빠른 길로만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커다란 아이디어는
항상 표면 아래에서 시작한다. 씨앗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보잘것없다. 하지만 올바른 땅에 심으면 잠재된 가능성이 아이디어를 천천히 꾸준하게 깨운다. 이 사실은 세 번째 요소인 진전을 깨닫게 한다. 나는 진전할 때마다 그 크기에 상관없이 기뻐한다. 사실 진전은 사람들이 놓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느리게 이루어진다. 낙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 정도 진전을 위해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자. 표면 아래에서는 실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동안 아이디어는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깊이는 중요하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표면을 뚫고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뿌리가 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11차 창조, 실행 아이디어 추리기. 나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언제나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히 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대답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명확하게 정해진 것을 원한다. 하지만 명확성은 우리가 행동을 취하면서 따라올 뿐이다. 우리가 헤쳐나가는 길에는 처음부터 확실하거나 명확한 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모든 단계가 표시된 지도를 원한다. 모든 단계가 파악되면 첫 걸음을 내디딜 거야.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해킹 차단력이 작용하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다. 각 단계는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1단계를 실천할 의향이 없다면 2단계를 알 자격이 없다. 게다가 2단계를 미리 알게 된다면 부담을 느껴 시작하기도 전에 멈출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또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우리는 몇 단계를 밟고 나면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더 큰 단계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더 많은 단계를 밟아갈수록 더 큰 역량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 다만 어떻게 시작하는지만 알 뿐이다. 3부 초인적인 집중으로 가는 길 15일차 에너지 관심 자원 할당하기 결정 피로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면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수도 늘어난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평균 35,000건의 결정을 내린다. 이 모든 결정을 내리다 보면 결정 피로 상태가 된다. 결정의 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진다.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의 피로가 쌓이듯 과도한 의사결정 후에는 우리 마음도 피로를 겪는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 중 일부는 이런 결정 피로에 맞서기 위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결정을 자동화해 한정된 양의 주의를 모아 더 큰 결정에 투자한다. 매일 내리는 결정의 수를 줄여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더 높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스티브 잡스는 옷을 미리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015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매 순간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정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으로서 삶을 관리하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옷 입기 같은
일상적이고 신경 쓰이는 결정을 잘라내야 한다. 나는 음식과 옷을 일일이 결정하고 싶지 않다. 내게는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인생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결정을 자동화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창조적 에너지를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쓰기 위해 아껴두고 싶었다. 가끔 이렇게 하면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정반대다. 결정 자동화는 꽤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내가 대학생일 때 결정 내려야 할 중요한 문제 하나가 종종 내 뇌를 해킹했다. 나중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어디를 가고 누구와 대화하며 무엇을 할지를 좌우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결혼 상대가 바로 그 사람일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답을 몰랐으므로 내가 만난 또래 여성이 모두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서 켈리를 만나 결혼함으로써 그 결정은 끝났다. 나는 20여 년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므로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생과 사업에 관련한 다른 영역에 집중하기 위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다. 4부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법 21차 분투 수행력 최대화하기 멘탈 해킹 차단 프로세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에 왔다.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아이디어로 시작해 두 번째 요소인 집중을 살펴보았고 이제 몰입을 파헤쳐 볼 차례다. 몰입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존재해 왔으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제 높은 수행력, 향상된 생산성, 위대한 성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떠올랐다. 몰입은 총알 시간이라고도 불린다. 몰입 상태에서는 게임이 우리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느려진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저 삶에 반응하는 동안 우리는 삶을 조종할 수 있다. 게다가 완벽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경험하며 이때 마음속 자기 비판을 멈추고 더는 자기 검열을 거치지 않는다. 몰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이들에게는 몰입의 이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나 적어도 헐리우드 대본에서나 볼 수 있는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핵심은 기본 신경생물학 이론으로 쉽게 증명되며 우리가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전두엽 피질에서 일어난다. 몰입 상태 밖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검열한다. 그렇지 않은 유일한 집단은 아기들이다. 아기들은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 판단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현재 순간에서 자신을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런 일은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 인간이 몰입 상태에서 분비되는 신경화학 물질을 즐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상태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은 화학 물질과 불법 약물을 사용해 비슷한 효과를 인위적으로 얻으려 한다. 과학자들은 재즈 음악가들이 즉흥 연주를 할 때 그들의 뇌가 자기 검열 및 억제와 관련된 뇌의 영역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자기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만드는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찰스 림 박사는 재즈를 연주할 때 뇌 활동이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즈 음악가는 즉흥 연주를 할 때 보통 눈을 감고 전통적인 멜로디 규칙과 리듬 규칙을 뛰어넘는 독특한 스타일로 연주한다. 그러다가 어느새 전에 들어본 적도 생각한 적도
연습하거나 연주한 적도 없는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들의 연주는 완전히 즉흥적이다. 헝가리 출신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심리학적 개념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인물이다. 120편이 넘는 글과 베스트셀러 몰입을 비롯한 다수의 책을 썼다. 5부 목표를 내면화하여 선순환 만들기 31차 창조 장애물이 곧 길이 된다. 마지막 날인 31차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당신의 첫날이기도 하다. 우리는 전체 순환 주기를 돌았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1차의 키워드 역시 창조였다. 일부러 같은 제목을 붙였다. 모든 아이디어는 2번 창조된다. 첫 번째 창조는 정신적으로, 두 번째 창조는 물리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은 동시에 존재하며 당신이 해킹당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 데 드는 시간과 공간은 크게 상관없다.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던 아브라카다브라의 정의를 떠올려 보라. 아이디어 발상과 실현 사이에 간극이 없다는 의미를 음미해 보라.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말하는 대로 창조하리라. 이것이 바로 해킹 차단력의 힘이다. 30가지 과제를 완수했으니 처음으로 돌아가 이 과정을 반복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상상한 다음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이익을 만든 다음 완벽한 아이디어 구조, 의도적인 집중 유도, 최상의 실행 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할 것이다. 자신이 타고난 권리를 절대 잊지 마라.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고 창조를 실행하는 일이야말로 천부적 소명을 달성하는 일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돈, 권력,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해킹 차단력의 비밀인 30일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 소개와 부문 낭독은 출판사 현대지성의 허락을 받았습니다.